자, 지금 시간이 2022년 5월 28일 토요일 오후 8시 52분입니다. 나스닥 지수. 자, 나스닥 지수는 12,131.13에서 마감했습니다. 390.48. 3.33%나 올랐어요. 예. 왜 올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올랐습니다. 자, 지금 위치에서 다음 달로 가면 지금 제가 2월 달을 미리 그려놨는데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가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격은 문제가 없어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 여기는 이격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죠. 네, 시가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격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12,194까지는 반등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단선의 위치는 12,378 정도에 있습니다. 네, 12,378. 그런데 12,379? 12,379? 397. 12,397이 2021년 3월 달에 저가예요. 예, 그리고 요게 작년 저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저가가 지금은 상단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수치는 마치 코스피 200 지수에서 작년 저점이 369인가 371인가 거기에 있어요. 그 수준에 있는데 실제로 지금 국내 증시가 상승하면 거길 가면 얻어맞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점 위로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내려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매도 전략을 가지고 계시다면 12,397 위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397이면 지금보다도 한 260포인트 더 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만 감안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다음 달에 만들어진 하단선의 위치는 11,541 정도 됩니다. 그 위치가 하단선의 위치이기도 하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와 있죠. 이게 COMP가 아니라서 IXIC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살짝 정보가 달라요. 그러니까 6월 달에 COMP는 거래량 투자 신뢰도가 0인데 IXIC는 1이에요. 대신 거래량 투자 신뢰도가 가장 최고치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위로 간다. 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7월이죠. 7월 달에 종가가 상승하고 8월 달에 저가가 상승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상승하는 방법, 나스닥이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은 7월 달에 종가가 상승하고 8월 달에 저가가 상승하는 방식으로 가야 이게 위로 갈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7월 달에 종가가 하락했다. 그럼 8월 달에도 저가가 하락할 거예요. 왜냐?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음봉이 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음봉이 나면 저가가 잘 깨질 테니까 8월 달에 저가가 깨지겠죠. 그래서 이 구조는 답을 낼 수 있는 달은 제가 봤을 때는 7월입니다. 7월 달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최종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 위로 가면 종가가 상승하면 8월 달에도 저가를 상승시키면서 어쨌든 위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거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7월 달에 종가가 내리꽂으면 8월 달에도 저가 못 지키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9월 달까지는 다 일구간이기 때문에 하락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겠죠.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주봉. 근데 거래량은 91%밖에 안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지만 거래량은 별로 안 나왔다라는 게 좀 신기하죠.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단
상단선이고 하락 추세선인데 이렇게 힘을 딱 잃으니까 바로 들어요. 자, 이게 다음 주예요. 다음 주. 그러면 자, 상단선은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예. 그리고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이상해요. 예. 이걸 보면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올라가려면 하단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을 한다라는 말은 하단선이 필요해요. 떨어지지 않게 막아줘야 되니까. 그게 없어요. 지금 나스닥 증시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월봉도 이제 하루만 지나면 하단선의 위치는 11,500선밖에 안 돼요. 11,500선이고 주봉은 11,200선에 있어요. 하단선이. 그리고 저가를 지킬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든 생각은 올라는 간다. 근데 방어할 생각이 없다. 지금 위로 올라가려면 12,360에서 12,534 사이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올리면은 여기까지도 더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아래로 내렸을 때는 막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월봉도 주봉도 내렸을 때의 방어 의지는 일체 없다요. 일체.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려도 위에는 막고 있잖아요. 어쨌든 12,360에서 12,534 사이의 영역은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반대로 하단선의 위치가 11,200선이라는 건 만약에 12,360을 넘었다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막을 의지가 있는 거냐?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월봉도 없어 보여요. 자, 앞으로 종가는 2주 연속 상승해야 돼요. 이게 위로 간다는 얘기는 종가를 계속 상승시켜야 된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종가를 하락시키면서 위로 가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냥 이게 6월 2주까지 빠진 뒤에 V자로 올라간다고 생각했거든요. 6월 2주까지 내려간 뒤에 V자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미리 올렸잖아요. 지금 6월 2주가 아니라 5월 말에 지금 바로 올렸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속 올라가든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거면 그냥 계속 밑도 끝도 없이 들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상승은 일봉으로밖에 못해요. 일봉을 활용해서는 상승할 수 있는데 주봉이나 월봉을 이용해서는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월달은 월봉상 다 일구간이에요. 월봉상 다 일구간이라서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는 게 없어요. 고가, 저가, 종가 다 상승하지 않고 더군다나 6월 2주까지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주봉도 저투밖에 없는 거죠. 종가 투자 심리도나 고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고가 중에 가장 낮은 고가가 지금 이게 어디냐 990.61 여기거든요. 그럼 고가 기준으로는 여기고 종가 기준으로는 여기에요. 그러면 이게 뭘 뜻하냐? 자,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넘어도 그 다음 주에 다음 주 고가를 넘지 못하면 11,981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종가를 다음 주에 넘지 못한다든가, 그 다음 주에 다음 주 종가를 넘지 못하면 종가의 목표치는 얼마가 되느냐? 11,354가 됩니다. 여기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를 커버하는 하단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5월 16일자 주봉의 종가인 11,354.62를 커버하는 하단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봉에서 하락이 오면 지금 양봉을 다 커버하는 음봉이 나와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 타임이 좀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본인이 매도자다. 본인이 매도자면 다음 주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주봉은 매도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고가를 넘은 봉은 매도로 사용하는데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도 전략을 사용하실 거면 월봉을 쓰셔야 돼요. 월봉. 이번 달 고가 얼마냐? 12,985죠? 그러니까 12,985만 넘지 않으면 매도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매도가를 누가 가지고 있냐? 주봉이 가지고 있어요. 주봉의 매도가는 12,360 이상.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 돼요. 지금 등가가 어디서 시작할지는 일단 모르잖아요. 5월 31일에 종가를 제가 알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시가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가 찍히면 그때 가서 상단선과 하단선의 위치를 이제 비교해보면 되니까요. 지금 상태에서의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360에서 12,534 사이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게 작년 저점 12,397이랑 비슷하더라. 그리고 주봉상 매수 전략을 가져가려면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되는데 하단선의 위치는 11,200선에 있다. 그러니까 매수 전략은 주봉을 사용할 수도 없고 월봉을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봉의 전략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로 보면 공중에 떴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건 상단선은 여기, 그 다음에 하단선은 여기 있고, 지금 와 이게 지금 나갔다고요. 이 격을 벗어났어요. 이게 월봉에서 보신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올라는 갔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막 미친 듯이 땡겨서 차트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열받은 상태? 그런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차트 잘 안 그려요. 그 안에서 대부분 노는데 지금 벗어났어요. 이격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죠. 지금 뭐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급등하거나 내려와야 돼요. 급등하거나 내려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격을 붙이는 방법은 상단선을, 그러니까 이격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저가에 갖다 붙이는 방법도 있고, 저가를 이격 볼린저 20 상단선에 갖다 붙이는 방법도 있으니까 봉이 내려오든가 아니면 보조지표인 이격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올라가든가. 지금 완전히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이건 11,962, 11,962에서 금요일 저가 사이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지금 거래량의 구조, 지금 거래량이 거의 맨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거래량 터지면 이게 맨 위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도 지금 가봐야 여기에요. 12,642. 지금 상태에서는 여길 넘어가기 힘들어요. 지금 거래량 구조로는 여길 넘어가기 힘들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보다 지금 여기를 해결해야 돼요. 여기 이 이격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요, 이건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인데 사실 5월 말일, 5월 31일은 기대하는 게 없어요. 왜냐? 여긴 다 종가랑 고가는 0구간이고 저가만 1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봉이기 때문에 저가를 깨기는 힘들 거고, 그리고 고가랑 종가는 하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정작 하락시킬 수 있는 날은 6월 첫 거래일입니다. 6월 첫 거래일. 예. 6월 첫 거래일이고, 6월 첫 거래일에 실패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6월 5번, 다섯 번째 거래일. 이날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도 전략을 사용하고 싶다면 첫 번째 날짜는 6월 1일. 6월 1일이 되고요. 제가 캘린더를 열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6월 1일. 6월 1일이고, 그 다음에 기회가 오는 날은 다섯 번째 날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날짜가 언제냐면, 1일, 2일, 3일, 6일, 7일. 예, 7일이 됩니다. 7일. 6월 7일.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에서 본인이 하방을 봐야겠다. 나는 매도에 관심이 있다. 나는 SQQQ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노리셔야 될 날짜는 6월 1일이거나 6월 7일입니다. 예, 6월 7일. 그리고 6월 9일. 6월 9일이요. 6월 1일, 6월 7일, 6월 9일. 이 세 날짜를 관심 있게 보세요. 만약에 내려갈 거면 요 세 날짜 중에 한 날짜에 기회를 줄 거예요. 지금 모양새는 6월 7일, 8일 요 날짜. 그러니까 6월 7일에 6월 6일 저가 깨고 6월 8일에 6월 7일 저가 깨면 시작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떻게 움직이냐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예, 그렇게 보여요. 만약에 이게 하락으로 갈 의지가 있다면 6월 7일에 6월 6일 저가를 깨고 6월 8일에 6월 7일 저가를 깨면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바람은 5월 31일 날 위로 갔다가 예, 11,900선 11,960선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 기준으로는 그게 베스트예요. 위로 한 12,390까지 가도 돼요. 위로 12,390까지 가는 거 오케이. 근데 종가가 11,900선이면 그러면 딱 6월 1일부터 매도 치기 좋은 구조가 아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6월 1일 날 선거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월 31일 날 난리를 쳐놔도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죠? 그리고 6월 1일 날 만약에 내렸다. 그죠? 6월 1일 날 미국 증시가 내리면, 자, 5월 31일 날 위로 갔다가 하락해, 그 다음에 6월 1일 날 또 빠져. 그러면 우리는, 5월 31일 장 끝나고 6월 2일이 됐을 때 개파락이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왜 드리냐면,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월화 이틀 동안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진탕하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해가지고 뭔가 환매를 미친 듯이 해.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유심히 보세요. 만약에 5월 30일이라고 5월 31일에 개인이 현물 미친 듯이 사고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도 선물 매도를 하더라. 그러면 이거는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실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자, 5월 30
1일에 위로 확 올라갔다가 종가가 하락하면 첫 번째는 이격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격은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6월 달에 딱 됐을 때 이격은 제가 알기로 60% 미만이에요. 60% 미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급등해야 되거나 그런 이슈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6월 1일에 위로 올라가도 상단선을 터치하면서도 5월 달에 아니죠. 5월 31일에 고가를 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사실 그거예요. 자, 5월 31일에 높은 고가를 만들어 놓고 음봉으로 주저앉는다. 이게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이 시나리오가 안 만들어지면 6월 7일 이후에 하방 공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월봉상 어쨌든 주봉과 월봉을 합성해서 보면 적어도 6월 두 번째 주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 머리 상태에서 상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간은 6월 세 번째 주부터예요. 일구간이 다 지나야 돼. 주봉에서 오르든 내리든 6월 세 번째 주가 돼야 1구간이 끝나잖아요. 그 1구간이 끝나고 나서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을 해야 상방에 대해서 배팅을 할지 아니면 하방을 계속 이어갈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르더라도 이게 완전히 상방으로 턴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3일 동안 상승이 왔는데 이 3일 동안 온 상승 덕에 이격의 문제는 월봉상에 고려해야 되는, 그러니까 월봉에서 반등을 꼭 줘야 하는 이격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상승으로 인해서 매트릭스가 1구간이 지금 쌓이고 있어요. 6월 9일 이후로 1구간이 다시 쌓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9, 10, 13일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9, 10, 13. 지금 6월 첫 번째 주를 1, 2, 3으로 볼 거냐? 아니면 6, 7, 8, 9, 10으로 볼 거냐인데, 만약에 이제 1, 2, 3으로 보면 그러면 세 번째 주가 13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럼 지금 13일에 1구간이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13일에 1구간이 만들어지고, 만약에 5월 31일에 또 상승을 하면 6월 14일도 1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6월 세 번째 주도 하락하기 좋은 구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가 다 꼬이는 거예요. 왜? 제 머릿속에는 6월 13, 14일 그때는 0구간이 만들어져야 돼요. 0구간이 만들어져야 이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바닥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6월 세 번째 주도 1구간을 계속 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6월 세 번째 주가 바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겠지만 5월 31일에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6월 세 번째 주에 바닥을 낼지 말지에 대해서도 한 번은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5월 30일의 결과를 보자. 5월 30일의 결과. 제가 바라는 5월 30일의 최고의 시나리오는 12,397을 넘고, 12,397을 넘고 종가는 11,900선에서 마감하는 거예요. 이게 제 기준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6월 1일부터 하락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6월 15일부터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냥 상승해서 끝났다. 그러면 이제 6월 초반도 상승할 거잖아요. 그럼 6월 초반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6월 7일부터 하락이 올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하고, 그럼 6월 7일부터 하락이 온다 그러면 저는 세 번째 주에 상승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 하락해서 세 번째 주도 하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6월 달은 상방이 없는 형태의 흐름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국 증시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기관, 외인, 개인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 외국인은 아마 우리가 보는 개인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외국인이? 걔네들은 기관이 제일 세잖아요. 개인도 별로 힘이 안 셀 거고. 그래서 이제 돈의 흐름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국내 증시에서 움직이는 자금의 흐름을 보고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청산이 되는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가는지를 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